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접견했습니다. 접견에 함께했던 나경원 의원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이른 아침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접견하고 오셨습니다. 어떤 말씀 들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보도 나온 이야기대로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야당의 어떤 독재적 의회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알지 못하셨는데 이번 과정에서 많이 알게 돼서 다행이다. 또 그러한 과정을 묵도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예. 당이 하나 돼서 2030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또 그에 따른 국정 마비 상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제 의원님과 또 당내 지도부 투톱 모셔놓고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다양한 말씀들 나눴고요. 그런 중에 사실은 그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인식은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줄탄핵을 비롯해서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셨다 이런 얘기하셨고 그 외에 헌재 편향성 이야기도 했고요. 당 이야기도 했고 예.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헌재 탄핵 심리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로 어떤 말씀 주셨나요? 지금 현재 이 사법부의 일종의 좌편향적인 카르텔 형성에 대한 인식을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가 매우 편향적이라는 답에 이 편향적이지 않다는 답보다 더 많이 나온 것도 있던데요. 예. 사실 이 헌재의 편향성 부분뿐만 아니라 법원의 영장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 일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계엄의 찬반 여부를 다 떠나서 그 후속 절차는 반드시 법적 절차에 맞춰서 법치주의가 준수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현재가 한덕수 대행 탄핵은 뒤로 하고 마은혁 재판관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먼저 한다든지 사실 한덕수 총리에 관한 부분은 법리적 판단밖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마은혁 재판관 문제는 사실 확정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복잡한데도 또 먼저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헌재가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8인 체제로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9인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 헌재가 이런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먼저 하는 거 보면 많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걱정들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어제 접견이 윤 대통령이 주로 말씀을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주로 듣는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대통령과 의원님들이 어떤 대화가 오가는 그런 분위기였는지 궁금한데요. 저희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화는 대통령께서 많이 말씀하신 편이었고요. 예. 비교적 건강해 보이셨고 그 나라 걱정이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통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방미해서 그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요. 그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 환경 또 통상 환경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 걱정이 좀 많으신 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 어떤 말씀 전해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각에 맞춰서 제가 방미했었기 때문에 미국의 분위기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탄핵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 탄핵 소추 사유에 처음에 그 한미를 중심으로 한 가치 외교를 비판하고 북중러를 멀리했다는 부분을 원래
맨 처음 탄핵소추안에 기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매우 놀라워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좀 전해드렸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설 민심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면회가요. 당 지도부 투톱은 가기로 되어 있었고 의원님께서는 지도부가 아니신데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의원님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세요? 글쎄 뭐 당의 중진으로서 한 명 더 왔으면 하는 그런 말씀 아니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두 분의 지도부가 가시지만 당 중진 의원으로서의 또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의원님을 초청을 하셔서 의원님께서 면회를 가시게 된 상황인데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논란 속에 이제 의원님께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사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이런 관측 속에 의원님이 지난 체포 상황 속에서 공수처의 체포 상황 속에서 한남동 관저에도 가셨고요. 어제 면회도 가셨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이런 평가들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계엄과 탄핵 사태가 일어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쪽으로는 국정 안정을 빨리 해야 된다. 결국 민생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고 한축으로는 이런 모든 절차가 쓰나미처럼 그냥 법이나 헌법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진행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고 그것이 헌법과 법의 정신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이 뭐 거대한 쓰나미 속에서 이런 절차쯤이야 이런 행태가 많이 반복되더라고요. 예컨대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권한의 행사라든지 편법적인 영장 발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헌재의 편향적인 이 탄핵 심판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지금 국론이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거든요. 예. 이 국론이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고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어떠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면회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시작했다 이런 비판과 함께 여당에서는 여당이 맹목적인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당 내에서는 과거에 매몰되어가는 느낌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는데 이게 이런 어제 면회를 두고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면회 자체를 중도층 이탈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도 어제 돌아온 2030에 대해서 좀 더 당이 좀 힘써달라 2030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달라고 하셨고요. 저는 맹목적 충성 경쟁하면 민주당 따라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뭐 심하게 우클릭을 하는데 그 진정성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네. 한마디로 그들의 정당 정책의 핵심인 기본사회에 대한 기본소득부터 흔들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발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당인 민주당의 충성 경제만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할 것도 없고 너무 축소 해석할 것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